자, 병마용과하고 실제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라고 하는 게 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가 이런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병마용 뭐 잘 아시다시피 기원전 3세기에 중국 진시황이 능멸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든 테라코타 군대라고 알려져 있죠.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건 1914년에 농부들에 의해서 알려졌고 14년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지금까지 이제 뭐 발견된 거 보면 8,000기 이상 병사, 장군, 기병, 공수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말이나 전차 무기들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시안뿐만 아니라 중국을 먹여 살리는 문화적인 자원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죠. 1호갱은 보병 중심, 뭐 2호갱은 전차, 기병, 그다음에 3호갱은 이제 지휘부 역할 그래가지고 뭐 아직까지 이게 이제 9호갱까지 있는데 발견이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뭐 200년, 300년 계속해서 발굴이 되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병마용이 단순하게 상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실제로 싸우는 군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허구적인 존재론과 좀 관련이 돼 있어서 이거를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예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보시면 병사 하나하나의 얼굴이 다 다르죠. 다 다르고 수염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복식도 다르고 그래서 뭐 이게 정말 이제 노가대 작업이긴 한데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게 8,000개라고 얘기했는데 8,000개를 각각 다르게 얼굴 표정이든지 수염이든지 이런 어떤 체형 같은 거를 만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제 그 노고를 들이고 있는지 품을 팔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상징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게 그냥 찍어내면 되겠죠. 근데 이 하나하나가 앞으로 이제 누군가 죽은 이후에 자기의 왕을 죽은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체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부활되는 아니 뭐 부활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게 단순하게 이제 상징이나 그냥 예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세계가 있을 거다. 사후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후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부활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이제 신화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원래 이제 해골이었는데 그 해골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사람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이제 뼈를 뿌렸는데 그 뼈들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고대 신화의 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단순하게 상징으로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와 다음 세계를 이어주는 어떤 이제 하나의 연결고리, 그 교량의 역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4번 보시면 이 사후 세계라고 하는 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사후 세계라고 하는 것이 다음 세계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연속된 제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이제 이게 초월적인 세계라든지 아니면 천상적인 세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분리된 세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있는 세계 자체가 앞으로도 이제 연장되어서 그대로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내용들도 이게 이제 임베디드라고 하는 이제 용어들이 이제 나오는데 세계가 그 안에 이제 포섭되어 있어서 다른 세계와 다른 세계를 이어주는 근데 이제 그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S1 세계와 S2 세계가 있는데 S1 세계와 S2 세계는 연결되어 있지만 임베디드 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또 다른 세계 그래서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이제 여기서처럼 완전히 뭐 천상적인 세계든지 초월적인 세계든지 딱 단절되어 가지고 넘어가는 세계들이 아니라 연장이 되어 있는데 또 100% 연장이라고 보기 힘드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S1에서 S2로 S2에서 S3로 넘어가는 이런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S1에서 S2로 넘어가고 S2에서 S3로 넘어가기 때문에 S1과 S3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죠. 근데 S1에서 S2로 넘어가고 S2에서 S3로 넘어가기 때문에 연결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S1에서 곧바로 S3로는 못 가지만 이게 S1에서 S2를 거쳐서 S2에서 S3를 갈 수 있는 세계. 그런 의미에서 S1과 S3는 연장은 돼 있지만 초월된 세계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이제 가브리엘이 던지고 있고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세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세계를 이제 좀 약간 이제 구현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병마용이 보여주고 있는 연속된 제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죽음 이후에도 국가는 존재하고 황제는 통치하고 군대도 복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생의 세계에서 국가나 황제나 군대와는 다르지만 그 비슷한 역할들이 그 다음 세계에서도 이제 이어질 것이다. 근데 그 세계는 이제 초월된 세계는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단순하게 이 병마용은 내세의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냥 믿고 상징이고 기호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이제 권력을 영속화시키고 국가 질서를 자연화시키고 복종 구조를 절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실제적인 세계라는 거죠. 실존의 세계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하는 희구법이 아니라 이런 세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평행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런 어떤 세계관이 굉장히 이게 독특한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하거나 사후세계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죠. 하나는 이제 과학적으로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단순한 상상이다.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를 갖게 되는데, 병마용이 이제 이야기하는 사후 세계는 이런 세계 아니에요. 이제 의미장으로서 세계죠. 그러니까 과학적 실제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특징을 갖는,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 여기서 뭐 책상이나 의자나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세계처럼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순수하게 우리가 뭐 둥근 삼각형이나 황금산처럼 그냥 머릿속으로만 떠오르는 그런 어떤 단순한 상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의미장이라고 하는 게 반절적인 것은 물리적인 거, 또 반절적인 건 상상적인 거. 이 두 개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이 허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픽티프하고 픽조널의 세계의 구분이다라고. 그러니까 픽티프는 그냥 단순하게 상상이죠. 단순한 상상이에요. 그런데 픽조널은 물리적인 세계도 반절 있고 상상도 반절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세계와 연관이 되지만 우리 세계가 똑같지 않은 이런 세계가 이제 픽조널 세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사회적으로 실제했고 또 정치적으로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천 명의 노동과 기술을 동원한 물리적 사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메타 해석적 대상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레몬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이제 침이 솟는 것처럼 이런 어떤 물리적 사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이 상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제도나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이나 사람들의 이제 사회 방식들을 움직여 가고 있고 그것들이 여기서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현실을 조직화하는, 현실을 만들어가는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가브리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허구적 세계관 또는 허구적 실제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신실제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이제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단순하게 상상도 아니고 과학적 실제도 아닌 그 사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작동시키고 또 물리적인 토대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가브리엘의 의미장과 연관시켜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왜 이런 의미장들을 만들어내게 됐는가, 또 이런 의미장들이 어떻게 우리와 연관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왜 상상이 필요한가, 왜 허구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일단 이제 죽음의 의미의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인지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런 어떤 호구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험 불가능하고 검증 불가능하죠. 근데 항상 느껴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죽음을 확인해 볼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그거를 가시화시킬 수 있는 어떤 수단이라든지 어떤 이제 요청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간들은 이런 어떤 급진적인 공백에서 침묵하기보다는 항상 이것을 이야기라든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죽음이 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은 이제 만족하고 거기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든지 자신의 현재 경험 속에서 구현해 보려고 하는 어떤 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죽음 이후에도 어떤 삶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서사는 완전한 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사고 불가능성들을 뛰어넘게 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는 진공 상태처럼 아예 없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아예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든지 설명하려고 하면서 그것을 존재화시키는 이런 어떤 작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이제 특징이 병마용에서도 이 세상도 저 세상과 유사한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이제 도식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이 이 허구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단순하게 이제 뇌 이상 이런 어떤 오류가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최소한의 조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신, 죽음, 영혼, 자아 정체성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계속해서 이제 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이제 던지고 있는데 나를 이해하기 위한 조건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도 계속 변하죠. 내가 갖고 있는 몸, 신체 DNA도 계속 변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계속 우리는 나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 물음을 던져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신체 둘 중에 하나가 인간을 구성하는 건데 정신도 계속 변해가죠. 신체도 계속 변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허구로서의 이해 가능성 그리고 인간이 그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불안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불안, 공포,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가 되면 그게 이제 사라져 버릴 수가 있는데 만약 계속해서 이제 고통이 끊임없이 이제 존재하고 그걸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넘어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허구라고 하는 것이 이 공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관리해주는 그 공포가 무엇인지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어떤 체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1층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2층 사람이 새로 이사를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저녁에 잘 때마다 신발을 벗어가지고 벽에다 때려요. 매일 이제 그 시간에 때리는데 이제 어떤 날은 오른발 신을 던져서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왼발 신을 던져가지고 이제 시끄러운 곳이 지나가야 되는데 왼발 신을 안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꼬박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2층에 있는 사람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스운 이야기인데 안 오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예측했을 때 그 행동들이 다 맞아지거나 아니면 그 행동들이 실현이 되면 우리에게 공포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쪽은 던졌는데 한쪽을 던지겠지라고 계속 지금 고민하는데 마지막까지 안 던진 거죠. 그러면 그게 계속 불안이나 공포의 요소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공포나 불안이나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세계들이 만약에 이제 이 허구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막 그냥 뭐 아무것도 없다 그냥 원자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죽음 이후에도 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뭐 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간다, 낙원에 간다, 뭐 연옥에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죽음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변론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크라테스 이야기하는데 너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두 가지 답변을 하죠. 하나는 만약에 이제 원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라고 하면 내가 고통을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뭐가 두렵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이제 있으면 내가 죽어가지고 내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나의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호메로스라든지 정말 위대한 시인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내가 얼마나 좋냐 너무 행복하다 죽는 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상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 가능한 세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적 안정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허구라고 하는 것은 공포를 제거하진 않지요. 공포를 없앨 수는 없죠. 공포나 불안을 제거할 수 없는데 그게 이제 형태를 부여하면서 견딜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여기 힘들고 뭐 독재 정권이 있고 뭐 공산당이 하고 하더라도 이거는 시간은 끝난다는 거죠. 뭐든지 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뭔가 고통을 견디고 그것에 대한 어떤 희망들을 품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허구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역할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허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특징이 왜 우리가 이제 허구를 공부해야 되는가, 또 허구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자 이게 이제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데올로기로서의 이제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제도들, 지금 뭐 우리가 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게 이제 허구거든요. 저 집 지어놓은 거 똑같은데 이게 어떤 때는 1,000만 원 됐다가 1억 됐다가 10억 됐다가 또 다시 막 1,000만 원 떨어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제 감가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뭐 런던이든지 서울이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이제
이제 이런 산물들이 이제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경제학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이제 이 집이나 이 재화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변할 거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의 예측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지난번 이제 미국에서 프라임 모기지 망해버렸던 것처럼 이 집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이제 생기면 와장창 무너지는 것들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허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능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기능의 연장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진시황이 만들어낸 이제 이 병마용이 그냥 진시황이 내가 오래오래 살고 싶다, 그래서 나를 이제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순한 것들이 아니라, 자, 이 세계를,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이 꿈꾸고 있던 그 제국이 어떤 방식들로 이제 이어져야 될지, 또 그런 어떤 권력들을 어떤 방식들로 이제 연장해야 될지, 이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모티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집단 기억이에요. 허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들이 집단 기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허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집단이 어떤 이제 신화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병마용 제작에는 수만 명이 동원되었고,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믿음을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이런 어떤 작업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자, 이게 이제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동원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몇백 년, 몇천 년 이제 이어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집단 지성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의심 불가능한 어떤 사회적 사실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이제 규범이 되는 거죠. 도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의 선과 악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어떤 이제 그런 길들을 제시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죠. 왜 그 시대에 그냥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되는데 그걸 굳이 다 거부하면서 가진 고문 다 당하고 자기 재산들 다 헌납하고, 물론 이제 자기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된 이유들은 이런 이제 그 강력한 희망으로서 규범적인 힘이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 이야기할 때 이 허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거짓 상상이 아니라 이제 기능적 사실이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들로 우리에게 기능하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 대한 설명이든지 또 불안 완화든지 또 권력 정당화든지 사회적 질서 유지, 이것들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커다란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이유들을 설명해내는 게 바로 이제 허구 존재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허구가 이제 단순하게 상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기능들을 담당하고, 그런 이제 기능들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물리적 토대 또는 어떤 이제 존재론적 토대가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허구 존재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까지 허구 존재론 전부 다 박살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건 상상에 불과하다. 아니면 이제 종교다. 뭐 기독교나 불교나 뭐 도교처럼 그냥 뭔가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제 쓰레기들에 이제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마이농이라든지 가브리엘이라든지 뭐 고대 이제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말고, 물론 이제 그런 세계들이 초월적인 세계이긴 하지만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로 피노키오가 존재하고, 실제로 황금상이 존재하고, 실제로 그레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에 대한 어떤 담론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허구 존재론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저희 지금 책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논의하고 있는 게 마이농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가브리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농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대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것도 대상일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실제하는 것,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만 항상 이제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이농은 실제하지 않는 것도, 실존하지 않는 것들도 대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실존하는 것, 시간과 공간을 갖고 우리가 볼 때 이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것들도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실존하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사유하게 만들거나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만드는 거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죽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실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또 신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영혼에 대해서 그것들 이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대상 또는 객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실존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뒤에 가서 현상학과 관련된데 모든 의도되는 것들은 하나의 대상을 향한다. 그러니까 모든 의도, intentionality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향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허구라고 하는 것들도 무언가를 다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원형의 삼각형, 둥근 사각형, 말도 안 되죠. 황금산, 셜록 홈즈 이런 것들도 자, 실존하지는 않지만 대상이다. 왜?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또 그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도 실존하지 않지만 대상이다, 객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론적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존재죠. existence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실존하는 거예요. 시공간 속에 있는 거죠. 물리적인 거. 여기서 책상이나 뭐 의자나 이제 이런 것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비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근데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이제 어떤 느낌들을 갖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대상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대상성. 또 객체성, 또 대상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유나 언급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데 우리가 사유하거나 없는데 우리가 언급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죠. 뭔가 있으니까 그 비스그리무리한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극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유하거나 언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허구 실제로는 반대한 사람들은 이것은 언어 게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이제 비트겐슈타인인데, 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사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거짓말하는 게, 그런 방식들로, 사유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좋기 때문에, 아니면 유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 지어낸다는, 그렇지만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마이논도 마찬가지고, 가브리엘도 마찬가지고, 이제 허구 실제론에서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과는 동일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유나 우리의 생각을 촉발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뭔가 있다. 근데 그 있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책상이나 연필과는 다른 거지만 그런 의미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대상성이죠. 대상성, 객체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은 이제 허구나 부정, 불가능 대상까지 이제 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단점 중에 하나는, 자, 이게 이제 존재론적 개입 때문에 너무나 많은 대상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상들 말고, 피노키오라든지, 둥근 사각형이라든지, 뭐 그레치안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만들기 때문에 존재가 이제 증폭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이런 이제 그 단점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제 가브리엘도 이런 어떤 주장들을 이제 이야기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이농에서 존재나 비존재 또 대상성은 하나의 세계예요.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가브리엘은 이거를 의미장으로 나눠서 다수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세계. 자, 그래서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장이냐? 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계는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의미장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제 각 의미장마다 고유한 존재 규칙이 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거, 법에서 이야기하는 거,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거, 허구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양한 형태의 존재 규칙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셜록 홈즈는 런던의 베이커가에서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코난 도일의 소설에서는 의미장으로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피노키오도 이제 마찬가지죠. 피노키오도 이제 누구의 소설에서는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 세계에서 이제 존재한다라고는 이제 못하는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장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물리적인 거, 법이든지 수학이든지 아니면 소설, 신화, 예술, 뭐 다양한 의미장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허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없다라고 이제 생각해 왔는데, 이 허구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게 아니라 의미장을 잘못 찾은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의미장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됐을 때 그것에 맞는 의미장들을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들이 미치고 있는 영향들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점은 허구를 존재한다, 실존한다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격상시키면서, 자, 이게 이제 물리적 실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적 세계관에서 이야기하는 물리적 실제와는 또 혼동되지 않는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갖고 있는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존재 인플레이션, 존재론적 개입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이제 의미장들이 확대 재생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앞에서 이제 뭐 병마용을 이야기했었는데, 병마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이런 이제 마이농이나 가브리엘식의 이야기를 해보면, 자, 이제 사후세계의 존재, 사후세계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실존하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성질을 갖는 대상으로서 사유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사유 대상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구해놓은 것들이 바로 이제 사후세계의 존재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죽음이 어떤 것들인가, 그것들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추하는 것들은 그것들을 촉발시키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 물 자체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그 원시적인 어떤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후세계 군대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휴메 이야기한 것처럼 황금산, 우리가 언젠가 황금을 받고 언젠가는 산을 받고, 그래서 황금산을 우리가 조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단 경험을 한 것으로부터 유추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브리엘이나 마이농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경험하지 않은 것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그 개념 우리가 경험해 본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어떤 개념들, 원자 개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쿼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원래부터 알고 있어서 쿼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그 개념이 있을 것 같다, 또는 이제 있을 법하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마이농에 따르면 그게 아니죠.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게 쿼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이제 과학의 새로운 개념들로 정착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황금을 받고 산을 봐서 그걸 조합해서 만드는, 자, 이런 것이 허구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허구의 개념은 우리가 미처 잘 몰랐지만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계속 있다라고 믿어왔던 어떤 것, 믿게 만들었던 어떤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가시화되는 과정들이 바로 이제 허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허구 세계가 진짜 있는가, 이런 어떤 질문은 이제 가브리엘이나 마이농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사후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장에서 작동하는가 라고 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가 증명할 수 없지만 모든 문화권에서 다 사후 세계에 대한 준비 또는 사후 세계에 대한 그 예식이나 절차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이게 이제 막연하게 그냥 없다, 허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냥 상상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큰 뜻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가브리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이 다수의 세계로서 의미장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제 왜 다수의 세계인가? 그리고 이제 이 다수의 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세계와 관련해 봤을 때 어떤 의미에서 철학적인 문제 해결에 용이한가, 유리한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강용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주장과 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들을 좀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제 그 마르크스 가브리의 기본적인 주장은 이제 의미장적인 존재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무엇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우리는 딱 하나의 세계에 이제 존재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가브리엘은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실존한다라고 얘기할 땐 그것이 실존하고 있는 의미장, 그것이 실존하고 그 세계와 관련되어서만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의미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가브리엘에 따르면 이제 의미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들이 나타나고 규정되고 이해되는 규칙적 맥락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성적인 동물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착각들을 빠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이제 인간들은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시맨이 살고 있는 동네에 코카콜라 병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시맨이 아 이건 코카콜라 병이라고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니까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병은 20세기 아메리카라고 하는 US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화를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기차가 발명됐을 때 또 뭐 그 전동차가 발명됐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어떤 신기술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중세 시대에 우리가 타자기를 갖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이제 타자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지금 뭐 마찬가지인데 그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 이제 등장하면서 과연 이제 20년 전, 30년 전 그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것도 이제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공지능도 앞으로 이제 100년 뒤에, 200년 뒤에 미래 사람들이 왔을 때 보면 굉장히 이게 뭔지 이게 허접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타트랙 영화 보면 그 미래 이제 2200 몇 년도에 이제 지구인들이 다시 지구에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는 이제 워낙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해서 모든 게 다 이제 말로 설명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지구에 내려가지고 여기 이제 컴퓨터가 있다고 그러니까 컴퓨터에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 그때 뭐 도스라든지 이제 프로그램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인공지능이고 컴퓨터면 말로 모든 걸 다 조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맞아들어가지 않는 것들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다, 어떤 것들이 X다라고 하는 규정되고 이해되는 어떤 맥락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사물을 사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태를 사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제 결과들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각각의 이제 의미장은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고유한 존재 조건과 기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동설이라고 하는 의미장 또는 지동설이라고 하는 의미장 그런 것들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어떤 의미장에서는 사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제 입자, 힘, 시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반면에 수학에서는 이제 수나 집합이나 함수 또 이제 법에서는 이제 권리나 의무, 판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또 이제 예술과 허구에서는 소설, 인물, 서사, 상징. 그다음에 이제 일상의 의미장에서는 테이블, 사람, 약속. 뭐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물리학적으로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1983년 벤자민 리벳의 실험에 따르면 우리가 왼팔을 올리거나 오른팔을 올린다고 했을 때 우리 뇌가 먼저 반응해요. 0.2초, 0.5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우리 뇌에다가 지금 오른손을 올려라고 명령을 내리면 뇌가 반응해가지고 우리 중추신경을 거쳐서 오른손이 올라갈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거의 40년 넘게 모든 실험 속에서 한 번도 인간의 자유의지든지 인간의 자유 반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어요. 근데 법에서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어떤 행위를, 어떤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뤄지고 있는 권리나 의무, 판결은 물리학적인 의미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이제 그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생물 단계에서는 분자 이상의 어떤 것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물리학에서는 원자 단계. 우리 이제 몸이 실질적으로는 뭐 그 촌피스라고 황인 이렇게 6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것만 모아두면 인간이 되는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시체하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죠. 원소 기호로만 보면. 근데 이제 이 생물학적인 의미장에서 생물의 개념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학에서 어떤 이제 기초적인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입자로서의 세계가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리학은 이제 원자의 세계, 이제 화학에서 이제 분자의 세계, 그다음에 이제 생물학에서는 이제 분자 이상의 어떻게 보면 이제 생물의 세계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다른 거죠. 인간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 것인가. 단순하게 이제 그 원소로서, 그러니까 DNA도 이제 다 원소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철이라든지 황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살아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이것들이 이제 뭔가 자유로운 의지를 갖는 것들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이제 일정한 형태의 이제 배열들을 갖게 되면 지금 이제 인간의 모습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설명하는 게 창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기독교 수준의 구라예요. 이렇게 돌을 모아놨는데 갑자기 이게 비행기가 됐다라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는가? 이건 이제 의미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미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어떤 것들을 규정하기 위한 존재 조건,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의미장과 관련되어 있다. 카테고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지금 이것들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건데, 지금 뭐 그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고 남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여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제 젠더라고 그러죠. 생물학적 성으로 규정하지 않은. 내가 남성의 역할을 하면 남자고 여성의 역할을 하면 여성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이제 의미장이 바뀐 거죠. 그 전에는 생물학적인 거에서 뭐 성기가 이제 있느냐, 아니면 이제 DNA가 남성 DNA냐, 아니면 여성 DNA냐 이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의미장이 바뀌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남성, 여성 구별 자체가 섹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요. 지금 다 젠더라고 써요. 정말 웃기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의미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가브리엘은 이제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총체적인 세계가 아니다. 총체적인 세계가 아니고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규칙들이 또 다른 규칙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배열되어 있는가.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의미장들의 집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이제 고정된 어떤 이제 객체 이런 것들보다는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그 질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세계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브리엘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세계,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개념적 오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선입견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가브리엘은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극단적인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하나의 세계,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세계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의미장에 따라서 각각의 세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이 하나의 세계를 계속 극구 부정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유죠. 지금까지 2,500년 동안 이제 계속 동일한 세계, 하나의 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었고, 이건 이제 형이상학적 세계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런 이제 세계관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져 왔었는데, 왜 이제 가브리엘은 이걸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이제 그 물음이 이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것들 중에 하나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는 물질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자연주의적 물리주의죠. 그래서 세계는 물질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장 강력한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형이상학적 이론론, 형이상학적 이론론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관념이든지 아니 신이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정신적인 실체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세계가 발원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뭐 고대에는 이제 파르메데스 있는 건 있는 것이다, 없는 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했던 거이든지, 아니면 헤라클리토스처럼 모든 것은 이제 유전한다, 모든 것은 계속 바뀐다. 라고 하는 이제 방식이든지, 이것도 전부 다 이제 형이상학적 이론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하나의 원리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이게 이제 3번에 1번 보시면 환원주의예요, 환원주의.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이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이런 환원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자,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든 것은 결국 물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이제 과학적 물리주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20세기 특별히 이제 과학혁명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법, 도덕, 예술, 허구, 수학은 물리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환원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역설적인 상황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물리적인 것들이 이 세계를 구성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이 비물리적인 것들, 법이든 도덕, 예술, 허구, 수학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학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죠. 수소나 산소나 이게 어떻게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수소와 산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들이죠. 모든 생물들은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물리는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기계에 불과해요. 물리학적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기계다, 자기가 꼭두각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없죠. 나는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물리적인 사실로 설명하려고 하는 환원주의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이제 이 가브리엘은 의미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각각의 영역들이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범주 오류다, 범주 착오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통합, 통섭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 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물리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학문의 기본이고 가장 기초니까 모든 사실들, 뭐 생물학적인 사실, 화학적 사실들, 그다음에 이제 모든 자연과학적인 사실 다 이 자연과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물리학으로 환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통합, 통섭이라고 하는 이제 이론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도 동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윈의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뭐 거룩하거나 신의 자손이거나 이런 거 아니라 원숭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벌거벗은 원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특성들도 다 동물학적인 특성들. 그것으로 이제 환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이 결혼하고 뭐 그 군집 생활을 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이것도 전부 다 동물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스의 그 이기적인 유전자도 보면 거기서 인간 얘기 하나도 하잖아요. 거기 다 벌레들 이야기하거나 개미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생물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그게 인간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윈의 진화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포괄적으로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그 동물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똑같이 인간에게도 벌어진다라고 하는 가정하는 이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원주의라는 거죠. 인간은 더 이상 고귀한 존재도 아니고 인간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사자나 호랑이나 포식동물처럼 살아가는 어떤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의미들 이게 이제 의미상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인간은 왜 끊임없이 동물을 벗어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허구나 가치나 규범의 이제 존재론적인 지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허구적 대상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물리적인 사실로 환원되거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거되거나 또 이제 단순하게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축소될 수 없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가치나 규범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문학이나 예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수다를 그 동물 이제 수다에 나오는 이제 사자성도 마찬가지고 사자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은 실질적으로 예술의 이제 사회적 기능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사실은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는데 사자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술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물리적인 세계에서 보면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이제 약육강식이죠. 사자나 호랑이가 그 토끼를 잡아먹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토끼에 잡아먹는 거 보면서 그걸 슬퍼해요. 사자가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럼 사자를 다 죽여야 돼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를 살면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약자를 이제 보호해야 된다. 그런 약자를 보호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연 세계에서는 그냥 약육강식이에요. 약자는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게 올바른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나 호랑이가 굶어 죽더라도 토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한 사람들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절대로 물리학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생물학 법칙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것들이 나오는 게 전부 다 이제 문화나 예술이나 종교, 근데 전부 다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반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일부일체도 마찬가지고요. 동물들 보세요. 일부일체가 어디 있어요? 힘 있는 놈이 다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끼도 얼마나 많이 낳을 것인가. 그럼 뭐 새끼를 낳았다고 해서 뭐 다 기르지도 않죠. 거기서 막 좀 못 따라가는 애들은 다 죽여버리고. 근데 우리는 그게 다 잘못돼서 하는데 그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어디서 끌어오냐 이거죠. 전부 다 허구예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주의, 뭐 생물학주의 이런 거로 환원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동물이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이게 다 그냥 맞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제도도 마찬가지고 여성 차별주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죠. 왜냐하면 동물 사회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뭔가 이제 다른 걸 끌고 와야 되는데 전부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학이나 예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문학이나 예술에서도 이제 특별히 이제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거 그것들이 이제 왜 이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크게 작용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여담이긴 하지만 이제 뭐 작년에 우리가 그 누구가 대한민국에서 노벨 문학상을 땄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노벨문학상 작품이 과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수 있을까? 저는 못 실린다고 생각해요. 이제 못 실리는 이유가 뻔해요. 이제 왜 못 실릴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통적 가치관과 맞지 않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요소들이 실질적으로는 뭐 다양한 이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전통 가치, 뭐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왜 이제 차별시하고 왜 그거를 이제 고급인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범주를 정하고 그것들을 이제 교육시키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교과서에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바르고 올바르고 어떻게 보면 예의 범절고 공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공자가 실질적으로는 세계를 구원할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도 못했고 그런 삶을 살지도 못했고 실질적으로 자기는 이제 관직을 입은 적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 그게 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질적인 사회에서는 땅 따먹기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힘 많은 사람이 그 영역을 늘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사회적 역할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왜 이제 인간들은 부정하는가 그리고 이제 왜 그런 것들보다는 더 그 바람직한 가치로서 계속해서 비동물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그 추구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을 이렇게 이제 앞에서 기존의 어떤 동물적인 요소를 다 환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문제가 항상 나왔죠. 그럼 이제 의미장이 많으면 전부 다 이제 상대적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물음들을 이제 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마다 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의미장을 갖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의미장이 폭발하면서 너무나 많은 이론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브리엘은 이제 그렇지 않죠. 의미장은 자의적이지 않다. 그리고 가브리엘에 따르면 모든 각각의 의미장은 객관적인 규칙, 진리 조건이 있다. 물리적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참과 거짓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2 더하기 2는 4다. 이게 수학의 의미장에서 객관적으로 참인 것처럼 2 더하기 2는 4지 5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의미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또 물리학이라는 의미장에서 항상 객관적으로 참이 어떤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 또 이제 홈즈는 베이커가에 산다라고 할 때도 여기서도 소설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의 의미장에서도 역시 객관적인 참 그러니까 텍스트 기반, 텍스트의 원리적인 기반들이 있고 그걸 이제 메타 해석적 대상으로서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세계가 이제 많아지긴 하지만 많아지는데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상대주의, 그다음에 또 이제 이론적인 어떤 절대주의 이것들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세계를 하나로 봤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제 인식론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사고를 하는데 사고 밖에 있는 세계를 인간이 과연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신적 관점 또 천사적 관점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걸 이제 인식론에서 이제 진리 대응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세계와 1대1 대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우물 안에 있으면서 내가 우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면 내가 우물 밖에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잖아요. 그건 이제 계속 말씀드린 어불견수죠. 물고기는 자기가 물 안에 있으면서 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물 안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천사적 관점, 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계를 하나로 두면 항상 이 문제에 걸린다는 거죠. 내가 내 밖에 세계가 있다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와 진짜 세계가 정말 똑같은 것인가를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모순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세계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드러나게 되는 항상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계속 이론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면 그 이론 자신은 이제 세계 안에 있는 것인가, 세계 밖에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들로 또는 우리가 이제 관여하는 범위들로 계속 이제 세분화시킨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세계에서만 실질적으로 세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또 그 세계에서 작동하는 그런 어떤 원리들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전체 세계를 이제는 이제 다양하게 쪼개가지고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세계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자기 모순적인 것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유물론, 신실제론, 그다음에 이제 사변적 실제론 똑같은 문제인데 탈인간 중심화예요. 탈중심주의, 탈인간 중심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뤘던 것처럼 자, 인간이 세계를 안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엄청난 형태의 그 권위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능력들을 부여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강력한 형태의 이제 오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강력한 상태의 오류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인간에게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브리엘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현대 철학자들은 상관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상관주의. 그래서 이제 인간이 세계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과연 세계가 인간의 이해하는 방식들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이제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가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인간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는 인간도 그런 어떤 다수의 의미장에 참여하는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독특한 존재거나 아니면 굉장히 우월한 존재거나 아니면 인간만이 세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죠.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고, 그래서 신천사 다음에 인간이고, 그런 어떤 존재론적 위치가 그렇지 못한 그냥 이제 식물이든지 동물과는 완전히 이제 대비되는 아주 가장 이제 우수한 능력들을 가진 존재로 이야기하는데, 가브리엘은 노라고 얘기하죠. 인간이 참여하고 있는 의미장 내에서만 의미 있는 존재이지, 그걸 벗어나는 어떤 다른 측면에서는 인간은 여전히 그냥 원 오브 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오늘 이제 뭐 병마용 이야기 조금 해보고, 그것들이 이제 가브리엘의 존재론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우리가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부황부황하다고 하는 이제 병마용 사후세계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작업들을 했는가, 그리고 이제 왜 그것들이 이제 여전히 우리에게 이제 유의미하게 다가오는가, 사람들은 왜 거기에 가서 그냥 관광뿐만 아니라 이제 왜 그런 세계들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을 하는가,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의미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돼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개가 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환원주의라고 하는, 물리적 환원주의, 또 자연과학적 환원주의라고 하는 이제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인간이 이 의미장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마치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어떻게 이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이제 가브리엘의 세계가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다양한 세계로 이제 확장되어지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책 78페이지부터 좀 다시 요약 정리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78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문단 4번 지금 이제 파우스트 그레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존재론적인 문제들이 이제 생겼는데, 이게 이제 있냐 없냐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제 존재론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픽티프하고 픽저널을 구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픽티프는 그냥 꾸며낸 대상, 사람들이 이제 상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픽저널은 이제 문학적인 표현, 뭐 예술적인 표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한다. 그래서 픽저널은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픽티프는 단순하게 이제 우리의 상상의 산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난점이 존재한다는데, 어떻게 실존하지 않는데 이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실존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참이라고 믿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어떤 행동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아시스 아무리 상상해도 우리 뭐 침이 또는 이제 우리 그 몸이 변화하지 않는데 레몬을 생각하면 왜 우리한테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활동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허구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 문단 보시면 대부분의 그 철학자들은 이게 이제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이제 이 픽셔널적인 문제들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상상적인 것이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만 좀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79페이지 보시면 분석적 또 분석사학적 존재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미 분석 철학에서도 이제 이 허구라고 하는 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부정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많은 철학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하는데 그 수용을 하지만 가브리엘과 다른 점은 가브리엘이나 마이노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이제 가브리엘이나 마이노과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능은 하는데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존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79페이지 그 6번째 문단 보시면 이제 그 캔들 월턴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은 자 이제 그 알소프트라고 하는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왜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것을 연기하고 있는 실제 사람 여기서 이제 구스타프 그림티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보고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상상 인물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악마를 이제 떠올리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상상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연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 거기에 자동적으로 상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실질적인 대상이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제 메피스토펠레스가 이런 이제 연극 배우가 아닌 영국 배우와는 이제 무관한 거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는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런 이제 난점이 또 생기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 보면 이제 조디 아주니에서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지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지시 문제를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실존하는 대상을 가리킬 때도 지시, 여기 이제 연필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연필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지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실존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허구적인 대상도 우리가 이제 실존하지는 않지만 이걸 이제 가리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이 지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유인물 오늘 나눠드린 거 38쪽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니가 문제는 이제 이 사람도 허구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허구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이건 이제 실존하진 않지만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숫자인지 이라든지 파이값이라든지 뭐 무리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허구적 인물, 셜록 홈즈도 마찬가지고 환각 속 대상,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다 존재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비실존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것을 가지고서도 이제 물리적인 반응들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데 그것이 꼭 있어야만 하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없어도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반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이농이나 가브리엘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비스무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핵심 주장 1번 보시면 의미 있는 언급을 하기 위해서는 존재론적인 개입, 다시 말하면 이제 존재론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통 형이사학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참거짓을 말을 하려면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신 또는 천사, 영혼이라는 거죠.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신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뭐냐? 그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존재론적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주니는 터프대학 철학과 교수인데 이걸 이제 강력하게 부정하죠. 그래서 이제 셜록 홈즈는 런던에 산다, 유니콘은 말처럼 생겼다, 이런 것들은 굳이 실존하지 않아도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해 가능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담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꼭 존재론적 개입을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거는 지시가 아니라 사용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것을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방식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용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책상, 연필 뭐 이런 것들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생각해 보세요. 조사. 은는이가. 이건 따로 존재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국어를 사용할 때 그냥 자동적으로 기능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은는이가가 이렇게 기능하니까 은는이가가 있다, 물리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황된 주장이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상명사도 마찬가지고, 은는이가 이제 조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이제 부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굳이 존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존재하지 않아도 언어에서 그렇게 기능하게 되면 마치 사물들을 이건 예쁘다, 뭐 아름답다, 또 뭐 조화롭다 이게 굳이 꼭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1대1 대응하는 단어가 상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대1 존재하는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언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언어에 1대1 매치가 되고 있는 대상이 꼭 굳이 있을 필요는 없다. 단지 이건 이제 언어적 장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 이야기하는 언어 게임, 언어 사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맥락은 좀 다르지만, 자, 그래서 이제 셜록 홈즈는 탐정이다라고 얘기할 때 셜록 홈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어떤 대상들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 마이농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셜록 홈즈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특정한 텍스트 묶음, 특정한 서사적 규칙, 또 독자적인 해석적 관행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이제 은은이가처럼 조사라고 하는 건, 조사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 또 없어요. 대한민국 국어에만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죠. 근데 그거가 있어야만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아니면 한국적인 말들을 할 수 있는데 유용하게 이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준이는 이거를 이제 empty name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명목론이라고 얘기해요. 이름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름이 굳이 그 사물들의 존재론적 이상, 그거 정말 있다라고 하는 것들과 연관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의미가 있는 이름이다. 라고 이제 의미를 갖는 의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반면에 이제 그 아준이하고 다른 사람이 39페이지 보시면 이제 마이논과 이제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실존하지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있다. 여기서 이제 존재한다, 있다 이걸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실존한다. 시간과 공간 속에 있냐 없냐.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시간과 공간 속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상, 객체, 뭐 객체성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플라톤도 허구론을 이야기하면서 허구적 인물들은 이제 추상적 객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여기서 이제 마이논과 동일한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아준이는 이 마이농이나 플라톤, 이 가브리엘 입장은 이제 완전히 배격하게 되고, 그래서 허구적 인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의 대상으로 이 존재론적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단순하게 이거는 언어적인 또 실천적인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번 보시면 이제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숫자, 환각, 허구,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면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수학에서 이라든지 뭐 수학이 엄밀하긴 하지만 그거를 꼭 우리가 존재자로 상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0이에요. 0이라고 하는 거. 0이라고 하는 건 수학적 기호일 뿐이지 0이라고 하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환각도 나는 이제 분홍 코끼리를 보았다. 실제로 코끼리는 없지만 이것이 이제 의미 있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이제 뭐 즐거움을 준다든지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됐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이것도 이제 해리포터는 마법사다. 뭐 해리포터는 이제 없지만 이제 이 문장 자체는 잘 작동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화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희망적인 것들을 되는 이런 또 모든 과정들이 있다. 자, 이런 면에서 사람들에게 숫자나 환각이나 허구가 유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이제 재미를 주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오케이. 좋아, 이건 인정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해리포터가 진짜 있어야 되고 소수가 진짜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뭔가 무리수가 진짜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거죠. 아준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준이는 허구적 대상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제 유의미하지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대상은 없다. 단순하게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언어적인 법칙, 언어적인 규칙, 언어적인 사용법에 불과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이제 Talking About Nothing이죠. 아무것도 추가할 필요가 없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유의미하게 논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준이는 허구는 대상이 아니라 담화의 방식, 말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이논과 가브리엘은 허구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존재한다. 말만이 아니라 그 말이 있으려면 그 말을 촉발시킨 아까 그 물 자체처럼 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준이는 이제 허구 존재론과 관련해서 의미는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허구를 인정하긴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는 허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준이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이제 허구적 담론이 필요하니까 그걸 인정하지만 그거를 꼭 전제론적으로 확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40페이지 보시면 이제 아준이와 마이농의 결정적 충돌 지점, 이제 출발점의 차이는 이제 문제를 어디서 풀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준이는 이거는 이제 언어적인 것, 그 담화라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그게 작동하는가, 기능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거기서 이제 의미를 갖거나 뭐 참과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게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갈 필요가 없다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마이농은 뭔가 생각하거나 지시하거나 성질을 부여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있어야 하는 것이 지금 실존하고 있는 우리 지구에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일 뿐이지 그런 대상들은 어디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미와 존재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이농은 대상 없이는 지시도 없다. 지시하려면 무조건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아준이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굳이 대상을 끌어올 필요가 없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은은이 같은 그 조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형 문자, 코끼리 상자를 쓰려면 코끼리 상자가 코끼리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면 상자를 쓰려면 코끼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엘레펀트라고 영어를 할 때 엘레펀트라고 하는 말을 지칭하고 있는 E라든지 C라든지 D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대상과 관련돼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건 그냥 이제 소리 문자일 뿐인 거죠. 우리나라 이제 뭐 가나다라 마법사 이것도 마찬가지고 기역이 있다고 해서 기역과 관련돼 있는 어떤 기역이라고 한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 음문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상형 문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준이가 비판하는 게 이제 우리가 꼭 사고방식에 상형 문자 하는 것처럼 뭔가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묘사하는 것이 우리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어는 그런 면도 있지만 언어는 자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언어는 그런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게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게임의 공통적인 특성 없거든요. 어떤 건 구기 종목은 공 가지고 놀지만 어떤 것들은 투기 종목은 그냥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공이 전혀 없어도 이제 놀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뭔가 이제 게임이라고 하실 때 하나의 공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도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41페이지 가시면 이제 뭐 그 핵심 진리 조건은 이제 어디에 있는가와 이제 관련해서 셜록 홈즈는 탐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참인 이유는 셜록 홈즈가 있어야 되고 그 셜록 홈즈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탐정이라고 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존재가 어디엔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면 이제 아준이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텍스트 내부의 규칙이고 이제 그런 이제 담론을 이제 그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느냐,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적인 언어적인 관행에 이제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굳이 이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대상,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성질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6번 보시면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마이농은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떤 방식이든지 대상이 있어야 돼요. 아준이는 말할 수 있다고 해도 대상이 전혀 있을 필요가 없다. 게임의 규칙상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충분히 논의가 유의미하기 때문에 굳이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이제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반대가 80페이지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F 보시면 이제 파우스트가 메피스토와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가브리에 따르면 무엇이 진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F는 이제 F-와 같은 말인데, 자 이거를 이제 진리 투명성의 원리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진리 투명성의 원리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 진리 투명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사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주장을 따라가면 이제 아준이가 얘기하는 좀, 우리가 이제 이 허구적 대상들에서 논의하는 것이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다, 지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 자체 모순 아니냐. 그거는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만 그런 어떤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진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네가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분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참이다, 무엇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인다라면, 그런 진리 원리에 따라서 네가 지금 허구적 대상들이 A하다, B하다, C하다, 그리고 그것들이 유의미하다고 말하는 순간 너는 그것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PAT라고 이제 진리 투명성 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P라고 하는 진술이 진실이면 P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P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C샵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우스트라고 하는 것이 뭐 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그래서 뭐 파우스트는 이제 뭐 그레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진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진실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또 그런 성질, 그러니까 파우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레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태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 투명성 원리이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의 속성들을 받아들인다라면 논리적으로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허구적 대상들에 대한 논의조차도 그것들을 우리가 진리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타페이 5번 보시면 이제 왜 이제 아준이의 주장이 문제가 되는가. 자,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제 G샵은 이제 뭐 여기 들어서 이제 파우스트라고 하는 사람을 G샵이라고 얘기했을 때 실존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전제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샵 파우스트에 대해서 그레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람다라고 하는 속성을 부여하게 되고, 그걸 또 참이라고 이제 믿게 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진리 조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 사태가 사실이어야 된다,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실존하지 않는 대상도 사실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참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 이런 것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정상적인 사태,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이 허구에 대해서 참 진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어떤 이제 그 아준이가 이야기하는 건 진실 투명성 원리가 다르게 작동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참과 다른 문제가 이제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번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 아준이의 주장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허구적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시를 할 수 있는데, 그 허구적 대상에 대해서 지시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지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학자들은 아예 허구적 대상들에 대해서 지시할 수 없다. 그건 이제 유니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은 것들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버리면 문제가 간단해요. 근데 이제 아준이처럼 어정쩡하게 과학적 사실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는데, 근데 허구적 대상에 대해서는 없지만 그래도 과학적 대상과 마찬가지로 참과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런 걸 반절정도 열어들어 버리면 아까 이제 5번처럼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진리 개념을 포기하거나 지시 개념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존재 개념을 다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 거냐, 완전히 막을 거냐 아니면 반절 열 거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완전히 막아버리든지, 그러면 이제 허구적 대상들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근데 너처럼 어준이처럼 반절 정도 열어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진리 개념, 지시 개념, 존재 개념을 전부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뭔가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절이 아니라 더 크게 이제 열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이론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82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이걸 못 들어가도 계속 지금
설명을 이제 못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81페이지 마지막 줄 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허구적 대상을 실제로 다루는 방식에 부합하는 허구적 대상에 관한 이론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니처럼 또는 이제 그 월튼처럼 이제 애매하게 허구적 대상을 열어놓으면 이제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허구적 대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논의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존재론적 격리주의예요. 비존재론적 격리주의. 자, 이제 여기서 해보시면 이제 그 행만은 이제 비존재론적 격리주의로서 우리가 수용자로서 속한 비허구적 의미장 안에서는 실존하지 않으면서, 자, 비허구적 의미장 안에서 실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주라는 거죠. 우주에는 실존하지 않으면서 허구적 의미장 안에서는,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장에서는 실존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비허구적 의미장,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로부터 격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1이 있고 세계 2가 있는데, 세계 1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예요. 자, 이게 비허구적 의미장이에요. 자연주의 의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레첸이라든지 피노키오라든지 아니면 페가수스 이런 것은 자, 비허구적 의미장 안에 실존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W1에는 실존하지 않는데 W2 이제 어떤 허구적 의미장 안에서 실존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들은 비허구적 의미장, 다시 말하면 W1이라고 하는 실제 세계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라고 주장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비존재론적 격리주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농은 페가수스나 그레첸이나 이런 것은 객체로서 존재하고, 그 객체로서 존재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더불어 존재하죠. 더불어 존재해요. 이제 비허구주의자는 아예 그레첸이나 유니콘은 없는 거니까 이 세계에서 완전히 쫓아내 버리는 거죠. 근데 가브리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비허구적 의미장이라고 하는 세계 1이고, 그레첸이든지 유니콘이든지 이런 것들은 허구적 의미장에 살고 있는 세계 2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비허구적 의미장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그럼 세계를 지금 두 개로 나눈 거죠. 자, 이게 지금 이제 마이논과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나가, 이게 이제 그걸 설명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W1과 W2를 이제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 W1에 살고 있지만 그레첸이나 유니콘이나 피노키오는 W2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W2에 살고 있는 세계가 우리 W1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나, 이걸 지금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대상들 늘 어떤 실제하는 놈들의 내장된 채로 등장. 이 내장된 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해 W1에 살고 있는 존재에 내장되어서 존재하는 거죠. 이걸 이제 인베디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S1 안에 대상 G가, 그러니까 W1에 살고 있는 대상 G가, 자, W1, S1 안에 S2 안에 나타날 경우, 자, 이로써 G가 S1 안에 나타난다고 결론을 지을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 이제 제한되는 해법이 이제 비존재론적 격리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가브리엘에 따르면 어떤 대상 X가, 자, 비허구적 의미장,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죠. W1인데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고 허구적 의미장 S2에서는 존재할 수 있다. 자, 그때 이제 그 대상 X는 자, 비허구적 대상, 그러니까 W1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허구적 대상은 현실 속에 직접 출현하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항상 현실에 대한 어떤 서술, 담론에 끼워져서, 자, 끼워져서 하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책에서는 내장된 채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구적 대상과 비허구적 대상으로 이제 세계가 나눠지게 되는데, 비허구적 대상 속에 허구적 대상들이 끼워져서 여기서는 이제 내장되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비존재론적 격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비이행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의 주장의 요지는 출현이 이행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대상 G가 의미장 S2에서 S1에 대한 서술 속에는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G가 S 자체에 나타난다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첸이라고 하는 거나 파우스트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서술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는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서술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방식이 마치 피노키오가 우리 세계에 걸어 다니거나 그레첸이 우리와 뭐 키스를 하거나 사랑을 나누거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나타나는 방식은 서술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들이 물리적으로 걸어 다니거나 뛰어다니거나 우리와 그 물리적 관계를 맺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트롤인데, 자, 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노르웨이 신화에 등장한다. 근데 이제 노르웨이 신화는 자, 노르웨이에서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이 트롤이 노르웨이에서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트롤이 이제 A라고 이야기한다면 노르웨이 신화는 B고 그다음에 노르웨이는 C죠. 근데 A는 B와 관련이 되어 있고 B는 C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트롤은 노르웨이 신화와 관련되어 있고 노르웨이 신화는 이제 노르웨이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A에서 C로는 직접 가지 못해요. 매개는 항상 이 언어적인 특성으로서 노르웨이 신화를 거쳐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장된 채로 등장하는, 끼워진 채로 등장하는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A가 B에 나타나고 B가 C에 나타난다고 해서 A가 C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트롤이고 B는 노르웨이 신화이고 C는 이제 노르웨이인데, A인 트롤이 노르웨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신화라고 하는 B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자, 이게 직접적으로 트롤이 노르웨이에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지. 바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은 이제 이 문단에서 서구적 대상하고 현실이 섞여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이농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마이농은 섞여 있어요. 마이농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현실적인 대상과 이 상상적인 대상이 한 세계를 이제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섞여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제 의미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허구를 현실 담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비존재론적 격리주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그 가브리엘은 그 배치 함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배치 함수. 82페이지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제 배치 함수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트롤이 노르웨이 신화 속에서 노르웨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트롤은 노르웨이에 나타나진 않아요. 나타나진 않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가브리엘은 배치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치 함수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게 바로 이제 의미장으로서의 의미의 역할, 의미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역할을 하기에 이렇게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는데 A가 C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A가 바로 C로 가지는 못하는데 B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A가 C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배치함수의 역할이라고 얘기하는데, 19페이지 보면 이제 이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존재 조건의 설정이라고 하는 거죠. 의미는 한 의미장에서 어떤 대상들이 존재하는지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대상은 의미가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배치 함수에 따라서 의미가 어떤 의미장에서 어떤 대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설정해주는 이제 그런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의미는 대상에게 어떤 성질을 부여한다. 그것도 이제 어떤 본질적인 성질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피노키오인지 아니면 이제 그레첸인지 파우스트인지 뭐 라스콜니코프인지 이런 어떤 이제 본질적인 성질들을 이제 부여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개체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특정한 종류의 대상들을 구별해주고 개체화시키는, 자, 이런 것들을 결정해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4번 본 것처럼 이제 이 간접적인 영향의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왜 S1의 대상이 S2의 대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1의 대상이 S2의 대상에 직접 작용은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 이 S1은 상상이고 지금 S2는 실제 세계인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직접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피노키오를 보거나 그레첸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 S1에 작동하는 의미 구조,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상상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의미 구조가 자,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자, 그것들이 S2에서 어떤 대상들이 어떤 성질을 갖게 되고 또 존재할 수 있는지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배치 함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트롤이라고 하는 게 피노키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노르웨이에서 또 한국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구조나 배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가브리엘은 배치 함수다라고 부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신화 해석 방식이 바뀌면 그 신화 속 존재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이제 핵심적인 이제 내용은, 그러면 이제 그 허구적 대상들이 참과 거짓으로 유의미한 진술들로 만들어질 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실 투명성의 원리에 따라서 참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제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참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다. 그러면 우리가 허구적 대상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함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함의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가브리의 주장이죠. 그 주장의 핵심이 바로 이제 비존재론적 격리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비허구적인 세계예요. 이 비허구적인 세계가 하나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허구적 세계, 다시 말하면 이 허구적 세계도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있는 조건들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이걸 참이라고 말을 하려면. 자, 그래서 이런 세계를 세계2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비허구적인 세계가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의미장애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구적인 세계가 있고, 이걸 또 이제 허구적 의미장애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는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격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피노키오는 비허구적 세계는 절대 안 나타나죠. 허구적 세계만 나타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내장된 채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 속에 숨겨져 있어서, 아니면 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언어적인 측면에 그냥 들어가서 끼어서 자, 그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허구적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은 트롤인데, 그리고 그 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노르웨이 신화, 또 노르웨이라고 하는 실제 세계와 완전히 분리돼서 격리되어 있는 존재죠. 근데 이게 노르웨이 신화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제 끼어 들어와서 노르웨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세계는 독립된 세계이고 서로 완전히 분리된 세계이지만, 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냐,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82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배치 함수다. 그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그 메커니즘이 어떤 방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또는 이제 개별화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이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픽셔널이라고 하는 대상들이 어떻게 우리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제 이 사람의 독특한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